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인사말이요? 네. 글쎄요, 뭐 하이파이브나 아니면 아니에요. 뭐 눈 인사하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뭐 싶은데. 그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요즘에는 너희 집은 김장했냐? 이게 또 김장. 인사말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친구분과 통화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네 집은 김장했니? 바로 이거더라고요. 저희 집은 지지난주에 김장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주부들이 명절 다음으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인다는 게 바로 김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창 담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먹을거리들이 많아서 사실 김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뀐 거는 사실이지만 옛날에는 김장이 겨울철의 절반 양식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운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김장을 담궜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신선한 채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 김장 김치 담근 통을 봐야 올겨울 우리 가족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 식탁에서 김장김치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자 키워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우리 집 맛있는 김장김치.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올해 김장김치 담그면서 힘들었던 또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맛있는 김장김치, 우리 집은 이만큼 김치 담갔어요 하면서 멋진 사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수육 빠질 수 없잖아요. 수육이랑 그렇죠. 같이 먹는 사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진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실지 또 몇 폭이나 하실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저희 집은 100포기에 있는데. 그래요? 네. 많이 하셨네요. 유진 씨, 그런데 이 김장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김치에도 명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뭐 누구 김치 명인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김치 명인이 담근 김치는 왠지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가보고 싶지만 저희를 대신해서 우리 왕루인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가 이 김치 명인을 직접 찾아가서 김장을 담궜다고 해요. 네. 위원장 궁금하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소박한 한 끼 식사에서 잔칫날까지 빠지지 않았던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특히 겨울에 먹는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집안의 큰 행사였지요. 한 해의 밥상 농사라 불린 김장. 오늘 밥상 농사 잘 짓는 법 배워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안 쉬시고? 김장은 원래 눈을 따는 거예요. 겨울에 춥고 눈 오고 밖에 안 나가면서 김치찌개, 김치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는 게 김장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벌써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저도 빨리 좀 이렇게 돕고 싶은데 제가 뭐 어떻게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빨리 힘 좀 써주세요. 뭐 하면 돼요? 배추를 네. 이렇게 잘라요. 요령이 있나요 따로? 힘만 쓰면 돼, 힘만. 힘만. 네. 힘만. 오늘 전주에 첫눈이에요. 그래서 좀 두근두근 하시나요? 첫사랑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제 첫사랑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실망이시에요? 실망이 아니라 기대가 해봤자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필요가 없다. 어머님, 빨리 저도 자르세요. 기대. 알겠습니다. 자. 명호가 나 김장하러 왔어. 고맙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은 엄마. 작은 어머님이시고 네, 여기는
언니, 언니, 고모. 고모. 네. 아, 가족들이 늘 이렇게 김장철만 되면 같이 예. 하시나 봐요. 옛날 얘기하면서 그 옛날 맛을 그대로 낼 수 있으니까 전통을 이어가기 좋죠. 우리 집은 한 20통을 더 담았어, 저런 단지로. 아, 독으로요? 독으로. 오, 그리고 500포기. 몇 폭인가를 몰라. 그냥 종갓집에서 긋는데 그때가 제일로 욕봐. 그때는 막 아주 고양이도 써먹는다 했어, 그때는. 고양이도 써먹는다고요? 네, 어떻게 일이 많은가. 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고된 종갓집 김장. 종갓집이었던 명인의 김장하는 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소금, 천일염. 천일이요? 천일염이 3년 이상 된 걸로 해야 돼요. 어. 그래야 미네랄도 있고 김치 절였을 때 배추가 달아요. 지금은 제가 이거는 겉절이나 마찬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절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10시간 이상 절여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저 누님의 그 맛있는 김치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먹여줄게.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념이에요. 아, 그럼 이제 양념 넣고 소금만 채우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럼요. 그게 또 간단하진 않아요. 김치가 시원한 맛을 나는 그 해산물 같은 청각, 감칠맛 나고 톡 쏘는 맛 나요. 아. 새우젓 제가 담은 거거든요. 황석어라고 맛있는 젓갈이에요. 이게 3년 된 황석어. 3년. 갈치. 저는 꼭 김장할 때 갈치가 안 들어가면 맛을 안 내요. 안 낸다. 선생님만의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이거를 집어넣어요. 이게 뭐죠? 우리 인절미 떡 같은 거 할 때 이 콩가루를 넣으면 김치가 나중에 그게 된장처럼 오래 김치가 숙성이 되더라도 개운한 맛을 내요. 김치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명인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손맛도 부지런함도 모두 타고났다던 김명옥 명인. 하지만 그녀가 김치 명인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렇게 다 3대 예를 네. 들어서 그렇게 했던 전통적인 집안이 있어요. 그 전통을 가문적으로 이으라고 해가지고 명가나 명인들을 한 거예요. 우리 전주시 관광 온 사람들한테 뭘 맛있게 먹이고 그런 게 보다 버는 게라고. 할머니,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치에 쏟는 명인의 열정은 대단한데요. 그래서 명인의 김치 사전엔 적당히란 없습니다. 그녀에게 김치는 할머니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이지요. 이 갈치 젓갈을 이 두꺼운 데다가 엄마가 한두 개씩 넣었어요. 나중에 이쪽 싱거운 부분이 네. 김치를 굉장히 숙성이 되면 맛있게 했어요. 젓갈을 안 사고 꼭 집에서 담았어요. 올케가 엄마 같았지. 올케가 김치도 다 담아주고 된장, 고추장 다 담아주고. 옛날에는 이것이 일년 농사. 농사예요, 농사. 1년. 뭔가 가능 한번 볼게. 한번 볼게요. 네. 이 쌀밥에 딱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 이게 또 먹을 때 다 새로운 맛을 내요. 다 각자의 맛을. 가슴 머리가 싱거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갈치를 토막 내서 조금 뿌려주면 더 깊은 맛을 내거든요. 자, 다음은 전라도 김장에서 빠지면 섭섭한 고들빼기 김치입니다. 쌉싸름한 맛과 향기로 인삼김치라고 불리는데요. 익어갈수록 단맛이 나는 밥상 위의 별미입니다. 그냥 뭔가 그냥 입에 담아 아삭하면서 그냥 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 이게 전주의 전통 꼬들빼기. 맛있어요. 그렇지? 배추김치도 맛있고. 좀 씁쓸한데도 매력 있죠. 네, 매력 있어요. 그걸 당기는데 사실 김장 담그는 날에는
김치도 좋고 고들빼기도 좋지만은 수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육 먹고 싶어요 나. 내가 가마솥에다 수육을 꼭 삶아놨어. 역시. 김장하는 날이 잔칫날에 향수를 주는 건 아마도 이런 재미 때문일 텐데요. 갓 담근 김치에 따끈따끈한 수육을 싸서 가족과 나누는 시간. 자, 이제 든든히 배를 채워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다 함께 고생해서 만든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밥상 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텃밭에서 방금 따온 배추로 크게 보쌈을 만들어도 좋고요. 또 김장김치만 있다면 그 어떤 쌈도 완벽합니다. 이 중에 리포터를 사로잡은 쌈은 과연? 아 이거거든요. 이거. 야 이게 원조거든 이게. 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쌈 싸는 것도 좋은데 김치에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장을 담글 때마다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없어져가는 게 문화예요. 김장 문화가. 가족들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타계하시고 저희도 작년에 엄마가 타계하셨는데 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런 모습이 거기 없어지러 가는 문화니까 소중하죠. 네, 이 좋은 추억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면서 그냥 김장을 담그는 게 아니라 추억을 담그는 좋은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잔칫날이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가족과 정을 나누고 할머니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김치.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 네, 명인의 김치와 또 가마솥 수육, 또 흰쌀밥까지 정말 배고픈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겨울 배추는 또 더 달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수육도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런 곳에는 동아 씨가 아니라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요. 정말 김치도 맛있어 보였지만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또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이런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이런 나눔의 문화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추억과 함께 올 겨울 김장김치를 담그셨는지, 담그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 김장김치. 네,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매년 김장김치를 먹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접 담가보진 못했어요. 한번 김치 명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몇 번 담가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김장김치, 그냥 김치가 아니라 이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네. 또 방법도 다 다르다고 해요. 우리 집, 시청자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특별한 재료를 넣는지 그 비법이 있다면 지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너무 어렵다면 살짝만 공개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열대어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데 평범함을 거부한 열대어들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대어들과 동고동락을 자처한 마니아들 지금 소개할게요. 형형색색 신비로운 빛깔을 뽐내며 마치 춤을 추듯 지느러미를 휘휘 저는 몸짓.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열대의 매력입니다. 여기가 규모가 커서 소형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아서 애기들도 되게 좋아해요. 2마리 같이 있는 거. 지금 아껴두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그마한 어항 안의 커다란 행복. 그들이 열대에 열광하는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작은 간판집.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여기 뭐 신기한 게 있다고요? 예, 여기 물고기들이요. 어머나,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자랑하는 대형 가오리인데요.
가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레오폴드를 비롯해 엄청나게 비싼 몸값 자랑하는 블랙 다이아 등 머리부터 꼬리까지 좋기 1m는 되는 가오리들. 얼마 전 태어났다는 새끼도 보이는데요.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태어난 보물이랍니다. 이렇듯 대형 아쿠아리움에서나 볼 법한 귀한 가오리를 돌보려면 손도 많이 갈 테고 일에 지장은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랍니다. 신기한 가오리 보겠다는 구경꾼들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영업 효과 쑥쑥. 가오리가 이제 복덩어리랍니다. 그냥 제 취미 생활이고요. 좀 바닥에서 이제는 유영하는 게 너무 이쁘고 그래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마니아가 입을 모아 털어놓는 열대어 인분기. 처음에는 신비로운 듯 화려한 외형에 반해 한두 마리씩 들여놓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어느새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아놓으면 자식처럼 돌보면서 점차 정이 들고 빠져들게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가오리 새끼를 얻은 이 집 주인장도 시쳇말로 열대어 알이 중증에 접어든 거죠. 아니 얘는 뭐야 그러면? 2월 8일에 태어난 거예요? 예, 2월 8일 태어난 거예요. 올해 2월 8월에? 예. 아 새끼까지 났어요? 예, 6월 달에 그냥 지금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교배에 성공하고 나니 가오리 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 아 그럼 여기 지금 임신한 애도 있는 건가요? 예, 임신한 애도 3마리 있습니다.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P14 가오리하고 우와 이놈이로군요. 블랙 다이아 2마리 같이 있는 거. 가족이 계속 늘어나니 좋으시겠어요. 뭐 새 식구도 이제는 태어날 건데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한 가족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비록 만지고 보듬기는 힘들지만 일상에서 큰 기쁨 선물하는 소중한 가족. 가오리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두 번째 열대어 마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대어와 사랑에 빠진 가족 반갑습니다. 여느 열대어 마니아들이 그러하듯 이 집에서도 취미삼아 물고기를 몇 마리 키우기 시작했는데 점차 자그마한 어항이 커다란 수족관으로 바뀌고 열대어 종류도 다양해졌다는데요. 최근 예능 방송에 소개되며 인기몰이 중인 플라워홈부터 부부의 사랑을 이어준 구피까지 이 집에서 열대어는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남편이랑 구피 한두 마리 키우다가 이게 취미가 돼버려가지고요. 한 마리, 두 마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집의 열대어는 10여 종 30여 마리.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입니다만 중요한 건 열대어가 늘어나면서 좋은 일이 많아졌다는 것. 특히 기관지가 안 좋았던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됐다네요. 지금 아껴두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보시죠. 자, 짜잔. 물고기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보이시죠? 얼룩말 무늬 물고기요. 오, 여기 진짜 있네요. 임페리얼 제브라라고 브라질에 살고 있는 물고기예요. 워낙 이제 생김새도 이쁘고, 제가 이 물고기를 한 2년 전부터 샀는데 올해부터 이 아이들이 보호종으로 돼가지고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소장가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고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대어 때문에 싸우고 열대어 때문에 화해하고 가족의 못 말리는 열대어 사랑. 남들은 쉽게 이해 못할 조금은 별난 사랑입니다만 어찌됐든 이들 가족은 열대어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인공. 열대어에 빠져 인생을 궤도수정한 그야말로 진짜 마니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홀로 자취생활을 하던 총각 시절 동네 마트에서 금붕어를 사다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던 게 계기가 돼 직장까지 그만두고 열대어 사업을 벌인 주인공인데요. 여기 저희 가게 구경 오시는 분들이 좀 보기 좋게 수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조도를 좀 낮춰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수초들이 훨씬 더 이제 빛을 많이 쬐주면 잘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어둡고 그리고 수조는 밝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열대어 사랑만큼 가게 또한 특별합니다. 단순히 물고기 판매장이 아닌 주인장의 작은 전시장이죠. 얘네 진짜 예쁘다. 얘는 뭐지? 진짜 예쁘다. 덕분에 호기심으로 구경 왔던 손님들 혹하고 빠져드는 건 비일비재. 되게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처음 키우러 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종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인장이 보물을 수집하듯 하나하나 모은 신기한 열대어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열대어 입문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구피. 물고기 중 흔치 않게 알을 낳아 지키는 모성애의 소유자 나미래지. 그리고 강한 외형만큼이나 강한 성격으로 유명한 구피 씨도 눈에 띄네요. 네? 특이한 거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뭔데요? 새우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좀 사람들한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새우라고요? 아니, 새우가 어디 있어요? 새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제 손톱만 하죠. 와, 진짜 새우네요. 어쩜 이리 작고 귀여울까요? 이 새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브리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우를 자기만의 새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도전 정신을,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이런 애들이 귀여우니까 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건너온 크리스털 레드 쉬림프, 흔히 CRS라고 불리는 관상용 새우인데요. 색이나 패턴이 다른 새우들끼리 교배를 해서 이른바 나만의 새우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면 열대어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물론 그만큼 잘 키워야겠죠? 물을 우리가 어항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물을 뭐 100% 전체적으로 환수를 한다거나 그 어항벽을 닦고 여과기를 막 청소를 깨끗이 해버린다거나 하면은 물고기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죽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잡이를 하고 여과 박테리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물을 20%에서 30% 정도만 주기적으로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한 번씩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것만 꾸준히만 해주셔도 물고기는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열대어 마니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돈도 안 되는 걸 뭘 그리 정성을 들이느냐? 랍니다. 그러나 꼭 남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바쁜 세상살이에 잠시 눈을 돌릴 취미 생활이 있다는 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비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작은 어항 하나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물고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물고기 하면 이거 있잖아요. 붕어가 붕어. 전문가라는데 유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아까 작고 귀여운 새우 보셨잖아요. 그 나만의 새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관심이 가는 것도 중요하게 하는데 네. 이 열대어는 일반 물고기와 달리 조금 더 관리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장수 사과가 있잖아요. 고랭지에서 자라서 맛과 향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샀었는데요. 장수 사과 못지않은 사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자란 사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899년 미국인 선교사가 집 근처에 사과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된 경북 사과의 역사. 이후 사과하면 경북이란 신뢰를 쌓으면서 어느덧 100여 년이 흘렀다. 이 향긋한 향기. 야,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향기를 전하지 못해서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예로부터 사과하면 경북하면 사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과 1등의 비결은요, 이곳 경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국 사과 생산의 64%, 대한민국 1등 사과 브랜드 경북 사과. 치열한 노력과 연구로 경북 사과의 100년 명성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 현 시대에 가장 안전한 식품이 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입니다. 저는 그런 사과를 맛있고 안전한 사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FTA 등 시장 변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북 사과의 오늘을 만나본다. 비가 적고 맑은 날이 많아 사과 재배 최적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북 영천. 올 가을도 너른 과수원엔 하나의 땀과 노력이 탐스러운 붉은 빛을 뽐내고 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네. 사실 11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 이미 사과를 다 수확했을 시기인데 왜 이렇게 수확이 늦어진 거예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수확을 하지만 남쪽은 이제 가급적이면 늦게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늦게 수확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이 되어서 이제 수확을 시작합니다. 반평생 사과 농사를 지은 아버지를 이어 21년째 사과 외길 인생을 걸어온 신종엽 대표. 사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야, 아버님, 제가 오면서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신지식 농업인으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되셨다고. 야, 얼마나 사과 농사를 잘 지으셨으며 이렇게 선정이 되셨어요? 뭐 우리나라 사과원 평균 생산량이 300평당 2톤 내외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 가수원은 9톤 이상 수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와, 아니 9톤이요? 예. 그럼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글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과일이 어느 한 개 잎 한 장이 햇빛이 안 드는 곳이 없습니다. 같은 면적에 빨래를 많이 널어서 잘 말릴 수 있는 방법. 사과 가수원이라면은 사과나무라면은 아마 이런 방법이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품 효율도 높이고 다 맛있고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신종엽 대표만의 노하우로 올해도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사과들. 규리도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 과수원 가득 볼빨간 가을 손님들이 하나둘 쌓여간다. 예, 규리 씨 수고 많으신데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야, 진짜 당도가 높네요. 네. 거기다 이 꿀 좀 보세요. 야, 이 꿀 진짜 나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토양 관리나 나무의 힘을 잘 맞출 때, 정밀한 토양 관리와 나무의 힘을 잘 맞출 때 이제 그게 잘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가을에 오는 서리를 몇 분 맞추고 나면은 굉장히 그게 생기면서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죠. 한창 일손이 바쁜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다. 대구 경북 능금 농협에서 과수화의 분야 신지식인 신 대표에게 보여줄 특별한 사과가 있다는데. 진짜 이 사과들은 유럽 같은 곳에서 이렇게 봤던 그런 모양의 사과들인데, 야, 이 사과들 오늘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확 시기에 따라서 품종이 아주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내 우리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능금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작년부터 그 스마플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 스마플의 의미는 작지만 아주 가격도 적당하고 알찬 사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예천과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서 생산 중인 스마플. 2년째 생산되면서 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다고. 야, 이렇게 많은 품종들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뭐 이런 소과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재배도 쉽고 병해충 관리도 굉장히 쉽고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보장된다면은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 재배의 최적인 수영 개발뿐 아니라 신 대표는 전문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재배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다른 농가에 비해서 단위 명당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해 농사를 해보면서 교수님의 노하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사과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걸 나누어 주는 거는 서로 공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많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제 농사에 제가 충분히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편 국내 생산량 1위에 빛나는 경북 사과. 하지만 타 지역과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유지와 판매 시장 확장에도 관심이 많다는데. 와, 지게차 운전. 야, 상무님 진짜 멋진데. 상무님 이렇게 직접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큰 소비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그 경북의 우수한 사과를 서울에 갖고 가서 그게 그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12년째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경북 착한 사과 페스티벌. 15일부터 이틀간 수도권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과일의 대표라면 경북 사과입니다. 100년 이상 우리나라 과일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품종 개발이나 새로운 농법을 통해서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해가지고 국내 소비자들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 이렇게 우리 경북 사과를 우수한 경북 사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농가도 가보고요. 유통센터까지 가보니까 정말 대구 경북 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분들이 있기에 경북 사과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 경북 사과. 우리가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북 사과 많이 드세요. 오랜 신뢰와 명성,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와 세계 시장에 당당히 나선 경북 사과.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꿈을 쏜 경북 사과의 힘찬 내일을 응원한다. 네, 선교사가 경북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건 전 이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오늘 네. 처음 알게 된 거 굉장히 많네요. 오랜 시간 경북에 잘 뿌리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북은 스마플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또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랑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해남의 우수영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구국의 성지라고 불리는 우수영 마을이 특별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신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미술관에 간다 그래서 왔는데 온통 보이는 거는 뭐 까치, 감나무, 풀. 여기 그냥 시골 아닌가요? 에헤이, 모르는 소리. 이곳으로 말하자면 문화와 예술이 꽉꽉 들어찬 지붕 없는 미술관 우수영 문화마을. 발길 닿는 곳곳, 눈길 닿는 곳곳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진짜냐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와, 무슨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오,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 다 모여 계신 것 같아. 역시 이 마을 심상치가 않다.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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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토 따라서 어깨가 그냥 아주 절로 들썩거리네요. 아니, 무슨 마을에서 강강술래를 다 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이 마을에 우리 강강술래 단원들이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을을 되새기면서 이 마을에서만 이렇게 강강술래를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8개 가락으로 구성된 강강술래는 민속놀이에 가깝지만 이곳에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병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녀자들을 돌게 한 데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전해집니다. 강강술래만 잘한다고 맥났어도 우리 부녀농이는 더 좋아, 더 잘해. 보세요. 나라를 지킬 때도 고된 농사일을 할 때에도 한곡조의 가락으로 이겨낸 사람들. 바다일을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농사일을 도맡았던 부녀자들이 불렀다는 부녀농요. 유난히도 구슬프죠. 돈이 없고 바쁘게 여자들 일이 더 많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시집살이 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을 노래로 만들어갖고 반맴스로 그 노래로 이렇게 한을 달리고 그랬답니다. 어쩐지 노래가 좀 구슬프면서 그 네. 여자들의 한이 이렇게 묻어 있었던 노래였네요. 네. 고달픈 삶과 한을 노랫가락으로 달랠 줄 알았던 우수영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들은 예부터 예술과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 같습니다. 노래만큼이나 보석 같은 벽화가 온 마을을 감싸고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인데요. 뭐 마을이 이렇게 그리워왔냐? 이야. 어서 오세요. 네. 여기가 우수영 문화마을입니다. 문화마을이에요. 네. 오. 아니 벽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벽화는 42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벽화예요. 이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597년 불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 그의 살아있는 신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수영입니다. 1945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명량 대첩비를 되찾아온 것처럼 우수영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빈집 공간에다 생활사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화마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하고 같이 구경할래요? 그럴까요? 예, 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저하고 같이 가봐요. 마음이 급하셔. 나 데리고 가세요. 가시죠. 우수영 문화마을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공간, 그 이름하여 학교종이 땡땡땡. 국민학교답게 칠판이 급품부터 빛바랜 흑백 사진까지 추억이 아련해지죠. 이야, 옛날에는 웬만한 선생님들 요 풍금 못 치는 분들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학창시절의 묘미, 도시락은 역시 선생님 몰래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련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공간. 이곳에서는 누구나 그때 시절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고민은 사치, 어서 오시란께요. 향긋한 커피향을 따라 발걸음이 향한 곳. 옛 우수영을 왕래하던 뱃사람들의 쉼터가 됐던 제1여관의 부엌을 재단장한 곳인데요. 요즘엔 보기도 어려운 추억의 물건들 다 어디서 났대요? 우리 면장이 이장들 시켜가지고 2개씩 가져와라. 책임지고 갖고 와라. 이장들은.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어릴 적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물건들이 가득하죠. 정겨움의 아늑함까지 더해진 정제 카페는 추억을 담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관광객 100분 예약이요? 네, 알겠습니다. 100분이 찾아오신대요. 우수영 문화마을로 정제 카페 대박이에요. 전국 방방곡곡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우수영 문화마을. 겉에서 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요. 건물 안에는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공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는데요. 명량 해전지인 우수영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아기자기하면서 볼거리도 넘치네요, 여기. 정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활사 갤러리를 작가 선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시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밥상, 밥 그릇, 국 그릇 그런 걸 가지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고 부엌에서 쓰던 것들 다 이분이 가지고 오고 여분이 가지고 오고. 박수 쳐드려야겠다 이분들한테. 그렇죠. 이분들한테 박수 쳐야 돼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마을을 가꾸고 또 알리기 위해 힘쓰는 우수영 사람들. 이색적인 볼거리만큼이나 체험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 집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지만요. 음식을 담는 소쿠리부터 신발, 가마니에 이르기까지 집공예품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예부터 사랑방에 둘러앉아 집공예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놀이이자 일이었습니다. 집신이다 집신. 그죠?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신고 다니셨어요? 그랬죠. 옛날에는 고무신도 없었고 해방되기 전에는 고무신도 없었고 운동 같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걸 만들었고 신고 다니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야말로 안성맞춤이 따로 없다. 와, 어머.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이 생활이? 집신에 절구통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옛날엔 다 이걸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음식 만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지시고. 아니, 이렇게 절구통만 찍을 게 아니라 진짜 떡을 만들러 가자고요. 이곳 우수영 문화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이 있다는데 이건 그냥 송편 아닌가요? 커피가 있는 게 아니라 떡이 여기 이렇게 있네. 뭐 송편 만들고 계세요? 네, 이거는요, 문내면 명품 세발나물 송편이에요. 오, 빛깔 한번 곱죠? 세발나물을 넣어 영양도 잡고 입맛까지 잡았다. 근데 예쁜 딸 낳긴 힘들겠다. 이곳에선 송편을 직접 빚어볼 수 있는 체험도 기다리니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리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인절미 등판.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기자. 눈, 코, 입이 즐거운 우수영 문화마을.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장 해남 우수영이 새로운 단장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마을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문화와 예술이 채워져 행복과 추억의 꽃을 피웁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이야기부터 위대한 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이곳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한 줄기 감성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가 숨쉬는 우수영 문화마을로 와보라게! 와보라게! 맛있다! 네, 우수영 문화마을에 들어서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우리 집 맛있는 김장김치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300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모네 김장을 하고 왔습니다. 매년 양념만 바르고 왔는데 올해는 일손이 부족해 배추 따는 것부터 했답니다. 200포기 배추를 밭에서 따온 후 넉다운 됐지만 마음은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와, 200포기를 어떻게 밭에서. 저걸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6줄 정도 되는 걸 다 뽑아서 했다는 건데 매년 양념만 바르고 왔었는데 네. 좀 돕는다는 게 200포기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러네요. 이번 김장은 더 특별한 김장이 됐을 것 같아요. 더 의미 있겠어요. 손수했잖아요. 손수했기 때문에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만든 김치가 그렇죠. 이 맥락에서 자기의 맞겠죠. 노동력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이 3001님 내년에도 김장 200포기 저와 함께 따는 거 어떨까요? 좋네요. 저희 집은 100포기 했습니다. 네,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예. 다음 문자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2007님. 퇴근 후 내 식구가 김장하고 있어요.
마침 생방송뷰에서 김장하는 날을 방송하네요. 갓 담금 우리 집 김장김치 맛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겠어요, 진짜로. 빛깔이 다릅니다. 빛깔이 지금 이제 막 담근 것 같은데 이제 겉절이라고 하죠. 겉절이 부분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하필 오늘 김장을 하셔서 오늘 생방송뷰가 마치 2007님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렇네요. 또 이 가족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뭐 젓갈도 들어가 있고 또 김치 속도 들어가 있고 매운맛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족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뜻깊고 괜찮은 2017년 12월에 김장김치 담그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겠습니다. 네, 0731님. 200포기, 요즘 200포기가 유행인가요? 그러나 봐요. 200포기 김장하러 친정집에 갔더니 저기 보이네요. 못 보던 아줌마가 김장을 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인 척하는 모습에 한참 웃고 많이 고마웠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딱 화면을 봐도 영락 없는 아주머니의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남편분이셨군요. 모자부터 목도리까지 둘둘 싸매고 계시는데 영락 없는 어머니를 따라하신 것 같아요. 이 덕분에 또 사랑받는 남편이 이날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남편 사랑, 사위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아빠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저 손길 하나하나에 이 김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또 특별한 맛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또 200포기 담궜다는 느낌도 있는데 정말 오늘 200포기 정말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문자 함께 보겠습니다. 1056님, 우리 집 아파트 앞마당에서 배추를 절이고 씻고 있어요. 고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며 힘을 내봅니다. 네, 저희 생방송부에서도 일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 보니까 요즘 이 공동체 생활이지만 네. 사실 이웃 간의 왕래가 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희 처음에서도 막 인사했을 때 네. 하이파이브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럴 때 그냥 김장 했어요 하면서 절임 배추도 좀 나눠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웃 간의 정도 더 돈독히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김치 맛있게 잘 드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겠습니다. 6518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가족과 함께 직접 담가 먹으니 김치가 꿀맛이네요. 김장날 빠질 수 없는 수육과 굴로 밥 한 그릇 뚝딱.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수육을 드시는군요. 전 어제 제가 먹기로 했던 굴도 저기 보이는데 네. 저도 가고 싶네요. 주소가 어디죠? 네, 정말 맛있고 이 네. 노동한 만큼 이 보람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요즘 지역마다 테마로 조성된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동 선비 순례길이 그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걸으러 가보실까요? 우와,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호수입니다. 물 위라고요. 열렸습니다. 바로 물길이 쫙 하고 열렸습니다. 저와 함께 신나게 아주 즐겁게 물 위를 걸어보시죠. 겨울은 으레 방구석과 한몸이 되는 살벌한 계절.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산깃을 어슬렁거리는 이 시대 진정한 여행꾼들에게 초이쯤은 던져버린 지 오래라는데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드디어 안동 선비순례길이 베일을 벗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호젓한 기운 받으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이곳은 트레킹하기 좋은 길들을 만나는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선비순례길은 그 길이만 해도 무려 91km. 5년을 기다린 보람 끝에 올겨울 드디어 모든 코스를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걷게 될 길은 이름하여 선성현길. 5천 유적지를 시작으로 호반 자연휴양림을 지나는 약 13.7km 코스입니다. 네, 밖에서 맨날 물 안을 보다가 배를 타지 않고도 이 길 위에서 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색다르고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이건 뭐 손오공보다 더 옷을 부리는 것 같아. 손오공은 구름을 타지만 우리는 물이 떠 있습니다. 물에 떠갑니다, 그냥. 자, 그렇다면 옆에 분은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이 안동 수상 선상길 와가 보세요. 끝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선성향길이 다른 테마길보다 주목받는 것은 수면의 높이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선성 수산길 때문. 길이 1km, 폭 2.75m. 아슬아슬하게 무리를 걷는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색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도산면 일대가 사실은 우리 유교 문화의 어떤 중심이고 또 한국 정신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자원, 유교 자원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선비순례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 문화 자원은 물론 낙동강, 백두대간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안동에선 이 선비순례길이 그 첫 시작이라고 하니 여행 본능에 충실한 이들이라면 일단 목록에 저장부터 하고 봐야겠죠? 또한 테마길 곳곳에 포토존과 쉼터도 놓칠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진짜 소리 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선산길 위에 이렇게 멋진 또 조형물이 있습니다. 야, 이 기념 촬영, 사진 촬영 포인트죠. 네, 찍어주세요. 추억도 남기고 시원한 겨울바람도 만끽하고 한참을 느리게 걷다 보면 문득 뇌리를 스치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혹시 물 위에 떠있는 다리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이 다리는 1제곱미터당 즉 1m 1제곱미터당 9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길이 약 한 1km 되고요. 폭이 2.75m입니다. 즉 이 수상 데크 위에 약 한 동시에 3,000명의 사람이 지나가도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삼천대군이 와도 끄떡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나볼까요? 수산길을 지나 자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숲길 역시 운치를 더하는데요. 선상수산길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언덕길, 이 산길이 나오는데요. 적당히 오르막도 있고 적당히 내리막도 있고 아주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겨울에 이 쓸쓸한 낙엽을 밟을 수 있는 이 멋진 운치까지 있는 길입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선배 채통을 지켜야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만큼 낙엽 밟는 소소한 묘미가 선성현길의 또 다른 매력이죠. 무엇보다 물알지를 강조했던 선비들을 생각하면 숲의 운치는 물론 탁 트인 호숫가의 전경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진 풍경입니다. 이렇게 이름처럼 옛 성현들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바로 선성현길이죠. 낙엽이 이렇게 수상하게 있는 이 멋진 길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길은 또 어떠세요? 이렇게 운치가 있죠. 아, 너무 좋아요. 예, 따로 이렇게 복잡할 때 말고 한적할 때, 시간 날 때 또 좋은 사람들이랑 또 오고 싶은 그런 길 같아요. 역시 여행의 맛은 일상에서 벗어나 묵혀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안동 선비순례길의 첫 여정지 선성현길 같으면 여유로운 느림보 걷기가 가능하니까요. 혼자도 좋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을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힐링? 여기에서 받는 힐링? 내가 좀 마음의 여유로움 이런 거를 하나 좀 느낀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쌓여있던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 내지는 고뇌, 번뇌 이런 것들이 확 풀려서 가는 그런 어떤 그 기분을 느끼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선비순례길에는 1코스인 선성현길도 좋지만 도산서원을 끼고 있는 퇴계 예던길을 비롯해 5코스인 왕모 산성길 등 각각의 테마가 있는 길이 무려 9개 코스나 있다는 점 꼭 기억했다가 취향대로 골라 만나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한참을 걷고 난 뒤엔 기분 좋은 고단함이 밀려오기 십상. 선성현 문화단지 안에 특별한 공간을 찾았는데요. 지친 여행객의 몸과 마음을 녹여줄 한옥 체험관입니다. 옛 관할을 재현한 의미로 지었다고 하니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와. 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와, 방이 아주 그냥 순백색에 아주 그냥 환합니다.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솔솔 나는 방 안엔 전통 분위기가 물씬.
쌩쌩했던 최기정 리포터도 고민 없이 구들짝에 들어 눕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편의시설은 현대식이라고 하니 더 끌리는 공간이랄까요? 여기서 하룻밤 숙박하려면 가격이 좀 만만치 않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 공간만 해도 방이 3개, 거실이 하나.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한 20분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옥인데.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응? 지금 저희들이 이 한옥의 정치도 느끼고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단지도 구경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옥체험관을 열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요. 수염이 속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휴식이 없으면 곤란한 법이죠. 여행의 흥과 한옥의 멋이 만났으니 이만한 금상첨화가 따로 있으려고요? 흥과 멋이 넘치는 안동에서 여러분도 하룻밤 묵어가세요. 선비 순례길의 첫 코스, 겨울에 가장 걷기 좋다는 선서경길. 선배들의 호연지기도 만나고 여행의 본능도 깨우고 싶다면 테마가 있는 안동으로 호젓한 여행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선비 순례길 너무 예뻐요. 놀러오세요. 네, 안동수산 선산길은 이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낭만적인데요. 네, 게다가 역사와 문학을 즐기면서 또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번 연말에 한번 걸으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방송국 오늘의 문자 당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1님, 2007님, 0731님, 1056님, 6518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에 해마다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5억 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얼굴 없는 천사를 기르기 위해서 전주시는 노송동에 천사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길로 만들어집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과 함께합니다.